강화교육청 특수교육장학사 한성희입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PPT를 넘겨가면서 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농업은 사실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에 비해서 너무 초보라서 그 사회적 농업보다는 그 발달장애 관련 사업과 콩새알 활동 사례 나눔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왔었을 때 여기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그 이나라 도움? 그게 너무 어렵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 너무 깐깐하고 막 어렵게 일을 하게 시킨다 막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유일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엄청 찔렸어요. 막 원래 우리 그런데 우리 밥값은 8,000원, 간식비는 3,000원 절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되게 그런 집단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되게 죄송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앞에 김태명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교육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교육에서 이런 걸 너무 안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 오늘 아무래도 여기 잘못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 왔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 안내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느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지 그거를 좀 그러니까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 정리를 좀 했거든요.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으며 담당 지역과 대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 역할 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콩새알 농장과 함께 사회적 농업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진로직업교육과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와 연계해서 주중 수업으로 사회적 농업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콩새알이 이런 주중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가족, 교사, 학부모 대상 단기 및 일회성 진로 체험으로 사회적 농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작년까지 진행한 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단기는 아니었지만 요것도 주말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는 관련 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까지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동과 연계해서 장애인 성인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사업에 같이 연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 개발원과 연계해서 장애 청소년 일자리 사업에 연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연계가 돼서 장애 청소년 비주쿨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장애 청소년한테 가르쳐주는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업 쪽으로 사회적 농업을 그러니까 연계를 하고 싶다 하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그렇게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거고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는 사회적 농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명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면서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의 교육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사회적 농업과 연계를 하신다면 이거는 아주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 교육하고 돌봄 사업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서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가 있을 곳, 그곳이
그런 도시 같은 곳에 그 학원이 아니라 이런 이제 농촌 지역은 이런 사회적 농업을 하는 곳에 가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사회적 농업과 충분히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농림축산부에서 현재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하고 벌써 연계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되실 수 있는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을 고용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해 주시고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을 해주시고 장애인 인턴제를 해서 그러니까 급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출퇴근 비용 약간 뭐 택시비, 장애인 택시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각 시도마다 있는데 이제 인천에는 간석 오거리역에 있어요.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의 가장 큰 주요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건 김태명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이거 이외에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원 같은 거를 갈 때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농장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사회적 농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취업 정책은 즉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직원으로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즉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이 한 명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별도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거고요. 고용노동부에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고 하는 걸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이 훈련센터는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 곳인데요. 일반 과정으로 장애 아이들, 즉 발달장애인 구직자를 직업 훈련을 하고, 여기 이제 대표님들은 이 특별 과정을 좀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를 가보시면 학생, 교사, 사업주,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설립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으로 특수학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수학교 아이들과도 잘 연계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1년도에 실시한 콩세알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으로 생각을 했고요. 교육 쪽에서 치유까지 다루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과 돌봄, 고용 쪽까지만 연계를 했습니다.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육,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장애 학생 가족 지원 사업으로 가족 농장 프로그램과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거를 직업교육으로 연계를 해서 교과와 연계하여 주중에 텃밭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한다든지 관련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그 사회적 농장 한 곳과 그 순무 실외기를 이용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함께 올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주말 가족농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가족농장의 운영 대상은 강화 관내 유치원부터 해당이 됐어요. 유초, 중 학교에서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했고요.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에 짧지 않은 회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운영 장소는 콩새알 농장이고요. 참여 가족 수는 10가족 28명이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하고 5월에는 텃밭을 정리하고 편말 세우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농장이 교육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농장 활동만 해서는 아이들의 흥미가 조금 농업에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말 세우기라든지 이런 미술 활동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 활동도 하고 미술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적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 채소, 농작물 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희들이 이런 묘종이나 씨앗을 심으면 이런 여름 농작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교육과 연계를 해서 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직접 아이들이 심은 여름 채소, 참외, 수박, 옥수수 등을 수확하면서 너희들이 심었던 이 여름 채소가 이렇게 커서 우리가 수확을 한다라고 농업활동과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연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텃밭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 거에 제일 큰 점이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지 못해서 뭔가 잡초를 뽑으라 그러면 작물을 다 뽑고 고구마를 이걸 이제 캐라고 하면 이제 딴 거를 막 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아까 그 상추 한 일항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 텃밭 정리를 약간 게임처럼 아이들한테 여기 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를 다 풀어라 해서 정리해라 그러면 너무 아이들이 신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농장 활동은 이렇게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9월과 11월에는 저희 강화의 특산품인 순무, 배추, 대파 등은 가을 채소를 수확을 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모여서 하는 김장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확한 너무나 이 귀중한 농작물을 그냥 농작물 상태로 가정으로 보내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특수교육팀에서 요즘 유행하는 김장 밀키트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즉 절임 배추, 김치 속 양념, 그 다음에 김치통, 김장 매트를 각 가정에다 보내서 너희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을 어머님들과 같이 가정에서 다 김장을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김장 밀키트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김장 행사를 하면 한 10가족 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장 행사를 밀키트로 변경을 하면서 20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고요. 그 20가족 선발에 총 58가족이 지원을 하셔서 왜 떨어졌는지 근거를 대라 이런 민원 전화도 많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농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콩새알에서는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만 해서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흥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문화체험을 콩새알에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가족 대상으로는 두부 만들기, 속노랑 쿠키 만들기, 도예, 숲체험 등 콩새알 농장에서 직접 문화체험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농장에서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하는 신체놀이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착용을 해서 천연 면실을 이용한 마스크 줄 뜨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콩새알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콩새알 농장과 연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입니다.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76%가 나왔고요. 기타 의견이 3%가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은 콩새알과 같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 콩새알이 강화도 전체로 보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강화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중부나 남부 쪽에 있는 곳은 우리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뭐 2년 전부터 들었는데 도대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전 지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주말에 하는 거 말고, 주말에 하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주중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셔서 그거를 저희가 2022년도에는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강화 지역에만 사회적 농장이 5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농장과 다 연계해서 남부, 중앙, 북부 이렇게 3군데의 사회적 농업과 연계를 해서 주중에 수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콩새알 농장이 거점 농장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발달장애인들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면 교육청 장학사로서도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